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성장주 그리고 배당주를 비교해 볼 때 둘 중 어느 것이 수익률이 높은가. 자, 그래서 이 성장주의 대표 선수 ETF QQQ 그리고 배당주 ETF SPHD 둘 다 자산운용사는 인베스코예요. 인베스코. 이 둘을 비교해 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50%, 50% 반반 섞은 거 하고 개별주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성장주의 대표 선수입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배당주의 대표 선수는 이 XOM, 엑슨모빌입니다. 그리고 T는 AT&T, 그리고 EPR 프로퍼티, 그 부동산 리츠 회사예요. 요 둘만 하니까 수익률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EPR을 넣었습니다. EPR. EPR이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가 배당률이 약 24% 정도 되거든요. 물론 엑스모빌 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엑스모빌이 아마 시가 배당률이 10% 정도 될 거고 T도 6% 이상 될 거예요. 요 둘은 고배당주이기도 하면서 한때 뭐 엑스모빌은 뭐 시총 1위를 달성한 적도 있었고 AT&T 같은 경우에도 시총 10위권 안에 자주 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이기도 하면서 성장주 의 성격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EPR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리츠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가 변동은 거의 없지만 항상 고배당, 월배당을 줬었죠. 월배당을. 그래 이 세 개를 이제 섞어 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반반하고 비교해 볼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역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배당금을 재투자해도 이 토탈 리턴은 성장주가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이겠지만 적게 먹고 매달 현금 배당 받겠다. 그러면 배당주를 하시고 많이 먹고 많이 깨져도 감수하겠다. 고수익률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성장주로 가시고 자 투자 취향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 항상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수익률도 높은 이런 주식은 없어요.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 역시 시청하기에 앞서 시청 전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자, 그리고 시청 재생 속도는 제가 이 동영상을 무편집 원샷 촬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시청 재생 속도는 1.5배속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방송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리계산법과 복리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CAGR, 연복리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자, CAGR 계산하는 방법은 최종 자산 나누기 최초 자산. 그리고 오늘 종가 나누기 옛날의 종가. 내가 처음 투자했던 종가. 이 꺽쇠는 exponential이라고 그랬죠. 거듭제곱,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거듭제곱. 그리고 1 나누기 투자 년수 빼기 1 하시면 돼요. 자, 이 공식을 어디 노트에 적어 놓고 암기하세요. 자주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1만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4년 후 2만 달러가 되었다면 나의 연복리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최종 자산 2만 달러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누기 1만 달러, exponential. 그리고 1 나누기 투자, 4년 투자했다고 그랬죠? 빼기 1 하면 18.92%. 이걸 엑셀 창에 이렇게 넣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수식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0.189207 되죠. 곱하기 100 하면 이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18.92%입니다. 자, 이제 이 연복리 수익률의 복리 효과의 무서움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제 1만 달러를 투자해서 CAGR 20%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자산이 얼마나 불어나 있을까요? 자, 10년 투자했으면 엑스포넨셜 10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만 달러가 6.19, 즉 이게 다 저기 6.19가 되고 즉 6만 1,900달러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단순 산술급수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20% 곱하기 10년, 20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복리 수익률은 이 지수함수 거듭제곱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만 달러가 거의 6배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2배가 아니고 6배 늘어났어요. 6만 1,900달러가 됐습니다. 20년 투자하시면 38만 3천 달러가 됐어요. 만 달러가. 그리고 30년 투자하시면 237만 3천 달러가 됐네요. 자, 복리 수익률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증가할수록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 거듭제곱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결론은 투자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장기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자. 그리고 장기간 하자. 자, 10년, 20년, 30년 차이가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납니다, 결국. 자, 그러면 성장주와 배당주 둘 중 어느 것이 수익률이 높은가? 이거는 했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반 투자하고, 그리고 엑슨모빌, AT&T, EPR 프로퍼티에 이제 비중은 이따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한번 백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엑슨모빌은 1998년 1월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요 개별 종목으로 비교를 하면 아마 EPR 프로퍼티가 1998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데이터 값이 1998년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엑슨모빌, T, EPR 전부 다 투자 시기는 1998년 1월 종가에 매수, 그때 가격이 30.40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엑슨모빌의 연 배당금은 1.64달러였습니다. 자,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럼 5.39%인데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배당금 1.64 곱하기 15% 하면 0.246달러가 배당소득세로 이제 징수되고, 따라서 이제 배당소득세를 감안한 실제 배당률은 4.58%예요. 4.58%. 자, 일단 이 백테스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데이터 값은 1985년부터 들어가지만 일단 포트폴리오 1번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반, 그리고 포트폴리오 2번은 엑슨모빌 T EPR 프로퍼티 25%, EPR을 50%로 넣었습니다. 자, 요 둘만 하면 수익률이 너무 처참해져요. 엑슨모빌하고 T만 이렇게 반반하면 수익률이, 연복리 수익률이 4.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EPR을 넣었습니다. EPR이 고배당주거든요. 고배당주, 월배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면, 자, 포트폴리오 1번입니다. 포트폴리오 2번. 그리고 비교 지수로는 뱅가드 S&P 500, 즉 VOO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일단 결과가 이렇네요. 그죠? 데이터 값은 1998년부터 나왔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1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복리 수익률이 25%, 그리고 고배당주 3개 섞은 거는 9.73%, 그리고 뱅가드 S&P 500은 7.05%. 그래도 일단 고배당주가, 자, 이 CAGR 연복리 수익률에는 배당금 재투자가 포함된 겁니다. 배당금 재투자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S&P 500은 이겼지만 성장주는 이길 수 없죠. 그죠? 베스트 이어의 퍼포먼스를 보시고, 워스트 이어 많이 깨졌을 때는 성장주는 66% 깨지고 MDD는 70%네요. 그리고 고배당주는 많이 깨질 때 4분의 1밖에 안 깨졌네요. 그리고 MDD도 고점 대비 반토막 났네요. 자, 포트폴리오 1번입니다. 파란 선이 애플 마소 반반이라고 그랬죠. 빨간 선은 이제 고배당주 3개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좋다. 자, 개별주는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ETF를 볼까요? ETF. 성장주 ETF 대표 선수 QQQ, 그리고 배당주 ETF 대표 선수 SPHD. 역시 한 종목에 이렇게 몰빵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S&P 500과 비교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넣었는데, 데이터는 SPHD가 상장 연수가 짧기 때문에 2013년부터 결과가 나오네요. 자, 결과를 보면 QQQ가 18.6%, 그리고 SPHD가 10.46%, 뱅가드 S&P 500이 12.84%, SPHD는 뱅가드 S&P 500, S&P 500 지수보다 실적이 떨어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배당금을 재투자해도 결과는 이렇다. 아무튼 수익률은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좋다. 하지만 나는 마음 편하게, 자, 적게 먹고 매달 현금 배당 받아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다. 그러면 배당주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나는 많이 먹고 많이 깨져도
고수익률을 추구하겠다. 그럼 성장주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 수익률도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 결론. 자, 결론을 내리면 QQQ는 18.63%, SPH는 10.46%, 그리고 둘둘 이렇게 섞었을 때 25%, 세 개 이렇게 섞어도 9.74%.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이기더라. 그리고 이제 배당주를 주로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 디비던드닷컴이 있죠. 디비던드닷컴 여기서 봤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유료화가 됐어요. 유료화가. 그래서 저는 요즘 야후 파이낸스에서 주로 이제 배당주를 검색을 해보는데 엑슨모빌입니다. 그죠?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가지고 자, 타임 피리어드를 뭐 최대로 해도 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98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살펴봐도 되고 쇼에 가격을 검색할 수도 있고 배당금만 검색할 수도 있고 그 주식이 액면 분할이 됐냐 그런 것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빈도는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배당금의 역사가 쭉 나와요. 이걸 왜 보냐면 배당 컷이 있는지 여기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배당 삭감이 있었는지. 지금 이제 대폭락장에서 이 고배당주 회사들이 아마 배당금을 아마 다음 분기에는 삭감을 할 겁니다. 지금 그 석유 기업 중에 옥시덴탈 페트롤륨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0.79달러에서 지금 거의 뭐 0.1달러로 배당 컷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EPR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그 부동산 리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그 사업 분야가 뭐 유원지, 유락시설, 그리고 뭐 극장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던데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수익이 굉장히 악화됐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배당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삭감한다 그래도 절반 삭감한다 그래도 배당 컷을 한다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연배당 수익률이 10% 정도는 되니까 물론 뭐 저는 뭐 할 생각은 없지만 절대 뭐 추천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구독자 중에 자꾸 배당주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한번 이 성장주와 배당주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언제 배당 컷이 됐는가, 특히나 그 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배당 컷이 됐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상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